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까지 인간관계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삶 속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함께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간사한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꾸밈 없고 무뚝뚝한 사람일지라도 진심 어린 신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예로부터 말이 많은 사람은 믿지 말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마치 소리 없이 빛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중년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보다 깊고 단단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중심에는 겸손이라는 가치와 함께 말의 무게가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지나치게 가까워지기보다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겸손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당신의 삶 속에서도 시작될 것입니다. 묵직하지만 조용히 전해지는 지혜의 말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인맥이 많아야 성공에 유리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수가 곧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보다는 때로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베푸는 호의 뒤에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냉정하거나 무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이며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아지려 하지 않으며 소인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진정한 관계란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품격 있게 유지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오히려 예의를 잃기 쉬우며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인간관계의 균형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장년의 시기에는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기보다는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유쾌하고 사람들을 잘 웃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벼운 태도와 진중함 없는 말투가 있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첨을 잘하고 늘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다면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보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소란스러운 웃음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을 통해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시하기 가운데 장자와 그의 제자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장자에게 사람을 사귀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장자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속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그가 누구를 곁에 두는지를 먼저 살펴보아라.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어떤 법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벗이 곧 그 사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가치관,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에서만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옆에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말의 진정성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인간관계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투지 말고 피하라. 이 말은 단지 싸움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히 체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 또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 늘 불만을 말하고 남을 탓하며 끝없이 비교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으며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인간관계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이란 곧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어떤 관계를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삶의 중심을 흔들며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나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품격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사람보다 조용히 물러서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소리 높여 주장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침묵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욱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깊이는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되며 그 단단함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계에서 생겨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위로를 주는 것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있으며 때로는 인생의 방향과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을 구분해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삶을 혼탁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내 중심을 흔드는 사람들과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8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착형 사람입니다. 이들은 관계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상대가 자신으로부터 멀어질까 불안해합니다.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고 때로는 상대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삶에 여백을 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감과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착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이며 여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둘째, 망령형 사람입니다. 말이 많고 행동이 가벼운 이들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말에 신중함이 없고 자주 말을 바꾸며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에는 힘이 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경박한 자는 끝이 좋지 않다고 전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보다는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셋째, 아첨형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칭찬을 늘어놓으며 다가오는 이들은 관계를 진실이 아닌 거래로 여기기 쉽습니다. 진심이 없는 칭찬은 결국 의심을 낳고 언젠가는 배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호의를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바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닌 꾸밈 없는 진실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넷째, 푼수형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즐거운 사람과 경솔한 사람을 혼동하곤 합니다. 푼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뜬 태도를 보이며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가볍고 경솔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깊이를 지녀야 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관계에도 분명한 무게가 필요합니다. 품격 있는 삶은 조심성과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참소형 사람입니다. 참소는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단점을 과장하고 작은 허물을 부풀려 이야기하며 남의 흉을 봄으로써 자신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 또한 쉽게 가벼워지게 됩니다. 여섯째, 이간질형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말재주가 뛰어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관계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에는 일관성이 없고 진정성보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진심 없는 말은 관계를 해치며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남깁니다. 일곱째, 간특형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적인 태도를 지닌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감정 없는 관계를 형성하며 필요가 사라지면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사람은 실수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여덟째, 음흉형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는 질투, 시기, 탐욕, 그리고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그 말 끝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기운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눈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눈빛과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8가지 유형은 결국 내 삶을 흔들고 해치는 성향들입니다. 이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지고 인간관계는 한결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나 자신은 이 8가지 중 하나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좋은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려하고 품는 일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하고 이해보다는 수용이 먼저여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연함, 겸손함, 그리고 언어의 절제입니다. 이 3가지는 인간관계를 넘어서 삶 전체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첫째, 유연함입니다. 흔히 우리는 강한 것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강한 나무는 거센 바람에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풀은 바람에 따라 휘어지되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 관계를 망치고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반면 유연한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부딪히기보다는 때로는 돌아서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겸손함입니다. 중년의 삶은 많은 것을 이룬 시기일 수 있습니다. 경험도, 지위도, 가정도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이런 자세에서 신뢰가 자라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교만은 관계를 해치는 독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를 멈추게 됩니다. 공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모든 관계를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대함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행동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셋째는 언어의 절제입니다. 말은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고 또 한마디 말이 오래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무엇보다도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은 경청할 줄 압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배려이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말이 무거울수록 신뢰는 쌓입니다. 특히 타인의 말에 휩쓸려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아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내뱉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어떤 기분으로 들릴까? 라고 말입니다. 결국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는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된 말은 닫힌 마음을 열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시기에는 말수를 줄이고 마음을 넓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깊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내가 옛날엔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러한 표현들은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와 같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말은 지식을 뽐내는 도구가 아니라 배려를 전달하는 수단일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조용한 행동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유연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절제된 언어로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했지만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을 알게 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겉으로 들은 이야기와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점차 실감하게 됩니다. 타인의 말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시선일 뿐 반드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평가나 소문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별로래.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대. 그 사람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대. 하지만 과연 그런 말들이 사실일까요? 혹은 그저 감정이 섞인 해석일 뿐일까요? 장자는 사람을 알기 위해선 그가 가까이 둔 이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보다 주변 사람을 통해 더 정확히 드러난다는 통찰을 전해줍니다. 첫째, 그 사람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벗을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향, 가치관,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반영합니다. 같은 흐름을 따르는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 곁에는 조용하고 단단한 이들이 모이고 경솔한 사람 곁에는 늘 시끄럽고 가벼운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벗을 통해 그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은 언제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행동이 그 말과 어긋난다면 그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은 정직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소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보다 행동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셋째, 그 사람의 진짜 태도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격이 있는 사람은 약자에게도 예의를 갖춥니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를 대하는 모습, 사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품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결코 진정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태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말해줍니다. 넷째, 타인의 말은 참고하되 판단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헐뜯고
또 누군가는 질투나 시기심으로 상대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인의 말은 그저 참고할 정보일 뿐이며 결코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섯째, 사람의 진실된 면모는 시간이 말해줍니다. 사람은 하루 이틀의 친절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와 삶의 방식은 숨길 수 없습니다. 고대 중국의 지혜자 순자는 시간은 거짓을 숨기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쌓고 거짓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을 남깁니다. 이와 관련해 짧은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를 진짜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야근하는 직원에게 말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넸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에게도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고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기보다 먼저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진실성은 결국 시간이 증명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사람을 단번에 판단하려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를 바라보는 시선, 말보다 태도와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는 관찰력, 그리고 시간이 밝혀주는 진실을 기다리는 인내심.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느끼며 조용하고 묵묵히 판단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중년의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며 우리는 점차 삶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삶의 본질을 보는 눈, 그리고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모두 멋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짜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번지르르한 겉모습보다 조용한 실천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첫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속마음의 진심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꾸며지지 않습니다. 진심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 무심히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도와주는 작은 손길 하나. 그 모든 행동 속에 진정한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보다 마음이 담긴 행동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과, 속도, 경쟁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본질은 얼마나 빠르게 가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옛말에 급히 가면 도리어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중심을 잃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도 바른 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단 하나의 의자만 만드는 목수였습니다. 때로는 며칠에 걸쳐 하나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만들어서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래 앉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삶이란 단지 속도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삶은 빠름보다 의미를 중심에 둡니다. 마음이 담긴 일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쌓아올린 일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셋째, 삶은 속이 꽉 찬 그릇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삶은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속이 단단한 삶, 중심이 잡힌 사람입니다. 인생도 그릇과 같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요란한 소리가 나고 속이 차 있으면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조용한 울림의 가치를 알아가는 나이에 도달해 있습니다. 장자는 속이 비어 있는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마음이 가득한 사람만이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넷째, 깊이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삶의 본질을 아는 사람일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다섯째, 참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오며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느낀 순간은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그저 곁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눈을 맞추어주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가볍게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 그 따뜻한 존재가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진심은 결국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년 이후 삶이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본질을 압니다. 겉모습보다 속마음이 중요하고 빠름보다 발음이 중요하며 크고 화려한 소리보다 잔잔한 울림이 더 깊이 남는다는 것을요. 삶은 성과가 아니라 방향이며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르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든 당신이 품은 마음이 바르고 중심이 있다면 그 삶은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우리가 더욱 깊이 되새기게 되는 미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절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고 싶고 성공을 통해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온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랑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가까이 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째,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독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보기에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타인을 낮춰보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이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와 같은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큰 소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투, 사소한 표정, 무심한 태도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며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자는 교만은 허물을 낳고 겸손은 덕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겸손의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하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고 존중을 보입니다. 예전에 한 기업의 CEO가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원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겸손이라는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개 숙인 벼일수록 알이 차 있듯이 겸손한 사람일수록 내면은 단단합니다. 셋째, 절제는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신의 말을 아낄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상황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말을 내뱉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미연에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절제는 단지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자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보다 자신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말 한마디가 땅을 흔든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말을 결코 가볍게 내지 않습니다.
노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는 머지않아 스스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기에 무너지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에 오래도록 견고한 것입니다. 다섯째, 겸손은 결국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겸손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손해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교만한 말은 타인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겸손한 태도는 타인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남고 교만한 사람 곁에는 칭찬은 남아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소리를 낼수록 진심은 묻히고 조용할수록 그 깊이는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겸손은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절제는 그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든 당신 안에 겸손과 절제를 품고 있다면 그 삶은 분명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하고 깊게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보다 묵직한 삶의 진짜 힘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인생은 말보다 조용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삶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인간관계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착, 가벼운 말, 아첨, 참소, 이간질, 간특함, 음흉함.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며 동시에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성찰의 필요성도 함께 배웠습니다. 유연함과 겸손, 절제의 가치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집보다 부드러움이, 자랑보다 겸손이, 말보다 절제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삶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법과 태도, 행동, 시간을 통해 진심을 바라보는 눈. 성급한 판단이 아닌 묵묵히 지켜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속도가 아닌 방향,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 빠름보다 바름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통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 소음이 아닌 절제, 드러냄이 아닌 조용한 실천이 사람의 인격을 완성해 준다는 것.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삶보다 무엇을 남기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남김이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한 배려, 지나온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깊고 빛나는 삶입니다. 아침 인사에 담긴 따뜻함, 말을 아낀 배려, 조용히 건네는 손길,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품고 있는 삶의 품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혹시 오늘 무심코 던진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평판만 듣고 사람을 오해하진 않았는지, 말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진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신 당신이라면 이미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남깁니다. 말은 울림이 되어야 하고 행동은 빛이 되어야 하며 삶은 겸손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조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음을 줄이고 고요한 지혜 안에서 당신만의 품격 있는 인생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고요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